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연말이라 분주한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바꾸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면의 고민거리부터 또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까지 오늘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말이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파면 사유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침해했다. 이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권력 행사의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판결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랑 입법부 갈등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죄 같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위헌 논란 같은 걸 좀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좀 물러서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진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북 군사 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방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어떤 지침이죠?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MDL을 침범하는 북한군에 대해서요. 이전처럼 바로 경고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상황 평가를 좀 더 면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황 평가라? 근데 일선 부대에서는 이걸 사실상 경고 사격 자제 지시로 받아들인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최근에 북한군이 계속 MDL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침이 나온 배경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말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단순한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시작은 33만 7천 명이라는 정말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는데 네, 근데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는데도 책임 규명은커녕 논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그 초고속 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빠른 배송, 최저가, 이 달콤함의 대가가 뭐였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납품업체들 쥐어짜기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고 심지어 반품 비용까지 업체에 떠넘긴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노동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 올해만 벌써 쿠팡 관련 노동자 8분이 사망했다니. 네, 물류센터의 과도한 업무 강도, 열악한 환경,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비용이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곰곰이나 탐사 같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으로 골목 상권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넘어서서 시장의 경쟁자이자 심판 역할까지 다 하려고 드는 거죠. 다음 경제 소식은 환율 문제네요. 정말 요즘 환율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 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이 멈추질 않아요. 이러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경제 전반에 부담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례적인 조치들까지 동원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었죠? 일단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비밀 무기를 꺼내들었죠.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 계약. 네, 그 계약을 연장하고 또 전략적 환해지라는 걸 통해서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도 뭔가 당부를 했다고요? 네, 수출 기업의 외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고 대기업들한테는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좀 팔아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디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활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루이신 커피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2020년에 회계부정 스캔들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잖아요. 맞아요. 매출의 절반이 가짜였다니. 사기 기업으로 낙인 찍혔었죠. 그랬던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내 매장 수, 매출 모두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요. 한마디로 이름 빼고 다 바꾼다는 전략이 통했습니다. 일단 창업자를 완전히 몰아내고 지배구조부터 투명하게 뜯어고쳤고요. 일단 신뢰 회복부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사업 전략을 180도 바꿨습니다. 고급화 대신에 철저한 저가 전략, 고카콜라 전략을 쓴 거죠.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장악한다. 맞습니다. 근데 가격만 싼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트렌드 창조였습니다. 트렌드 창조요? 네, 코코넛 라떼나 중국의 국민수를 넣은 마오타일 라떼처럼 매년 100개가 넘는 창의적인 신메뉴를 쏟아냈어요. 맛보다도 트렌디함을 소비하는 젊은 층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 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요. 국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아주 치밀하고 노골적입니다. 파나마 운하 항만 지분을 요구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네, 첨단구리 공급망까지 장악하려고 하고요. 전 세계 물류와 자원의 핵심 길목을 다 틀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우리 편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블록을 짜고 있습니다.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를 AI나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키우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세상이 정말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어요. 임신 중지권 확대에 대한 이야기죠. 네, 유럽의회가 아주 의미 있는 시민 발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신 중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의 여성이 다른 회원국에 가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와, 이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결정이죠. 자, 이제 IT 테크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AI의 미래, 생성을 넘어 행동으로 간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25년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해였다면 2026년부터는 행동 AI, 즉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AI 에이전트,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생성형 AI가 똑똑한 조수였다면 AI 에이전트는 그냥 알아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일하는 직원이요? 네, 부산 출장 계획자조라고 하면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KTX 예매하고 호텔 예약하고 미팅 약속까지 잡아서 캘린더에 넣어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AI 모델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AI 중심으로 얼마나 잘 재설계했느냐로 결정될 겁니다. 듣고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쿠팡 사태가 다시 떠오르네요. 모든 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뚫렸을 때 그 피해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버 보안의 역설인데요. 그래서 그 해법 역시 AI에서 찾고 있습니다. AI의 위협을 더 강력한 AI로 막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로 보안 AGI, 즉 보안을 위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창과 방패가 모두 AI가 되는 시대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 전기 에너지 소식입니다. 당장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오를까요? 정부가 일단 동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소식도 있던데요. 해상풍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부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망 건설에 국민펀드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서남해안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게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도 얻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보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자, 이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문화 전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계천이나 광화문 광장, 반포한강공원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요. 새해맞이 행사도 준비되고 있죠. 네, 파주 임진각 DMZ 해맞이 축제나 여수 향일암 일출제처럼 2026년 첫 해를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전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요. 네, 안 의사께서 순국 직전에 남기신 붓글씨 장탄일성 선조 일본이라는 유목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목은 경기도 미술관에서 20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한 정책 변화 소식입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정부가 마련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별도의 컵값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장 안에서는 아예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생활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찾는 문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죠. 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반면에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나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아주 첨예한 사안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쿠팡의 전력부터 AI 에이전트의 시대, 또 루이신 커피의 부활까지.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쵸. 기술과 자본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줬지만 어쩌면 그 시스템의 논리에 우리 인간이 종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 자료에서 본 문구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AI의 전략은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의 전략은 무엇인가? 시스템이 짜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전략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